7장 3절에 보면은 두 벡터의 스칼라 곱에서 스칼라 곱에 대한 좀 자세한 이론적 기술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됐죠.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요 B 벡터를 갖다 예를 들어 뭐 여기서 F 벡터 이렇게 하고 요 A 벡터를 델타 R 벡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죠. 그죠?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바로 요 F 요거 길이 곱하기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의 코사인이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죠. 그죠? 요 길이죠. 요 길이가 이제 F 코사인 세타예요. 거기에다가 델타 R 벡터의 길이 델타 R을 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쭉 해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곱하는 그 결과가 바로 요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고, 요 벡터가 이제 힘이고, 요 벡터가 변위면은 요 힘에 의해서 이만큼 변위를 주면서 물체를 이만큼 이제 옮겨 놓는 거죠. 그때 요 힘을 가진 주체가 행한 일이고, 그거는 이렇게 움직인 물체에 에너지를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두 벡터의 스칼라 곱하면은 이제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A 벡터의 크기예요. 그죠? A 벡터의 크기, B라고 하는 거는 B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보통 크기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수학적으로는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좀 많이 써야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B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벡터도 마찬가지죠. A 벡터의 크기 하면 A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그런 거고, 이와 같은 스칼라 곱은 순서를 바꿔도 값은 같다. 이게 뭐 당연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벡터에 또 하나의 곱이 있어요. 벡터에 벡터 곱이 있는데 그 경우는 순서를 바꾸면은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벡터 곱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B 벡터와 C 벡터를 더한 결과와 A를 스칼라 프로덕트 한 거는 AB 한 거, 그 다음에 AC 한 거, 각각 해갖고 더한 거와 같다. 그리고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을 이룰 때, 그 결과는 이제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따라서 이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의 값은 0이다. 이렇게 되고,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세타 0이니까는 A.B 한 거는 그냥 AB가 되죠. 즉, A.B는 A의 크기와 B의 크기를 곱한 것이 되고, 만약에 둘 사이가 180도다. 다시 말해서 A가 이렇게 가고 B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둘 사이가 이제 180도가 될 때, 그때는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A와 B의 스칼라 곱은 마이너스 AB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벡터의 스칼라 곱을 계산하는데 이제 좀 더 편리하다고 할까요? 그런 방법인데, 우리가 그냥 벡터 A 이렇게 하고 벡터 B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각도를 재야 돼요. 그죠? 세타가 얼마인지 자를 갖고 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B의 길이도 재야 돼요. 이거 얼마인지 재야 돼. A의 길이도 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A와 B의 스칼라 곱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XYZ 이제 3차원
직교좌표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요 벡터의 시점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3차원 직교좌표계의 원점에 요 A 벡터의 시점을 갖다 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벡터야. 그러면은 요 A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바로 요 좌표계에 있을 때 좌표계에 그 이제 좌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A 벡터의 경우는 요곳에 그 x 성분 이렇게 내려서 여기 이제 AX고 AX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AY 성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G 성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G 성분을 이제 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A 벡터가 뭐 G 성분에서 그림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벡터를 요 G축에 대해서 수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AX는 X축에다가 이제 수직선을 내리는 거고, Y 성분은 Y축에다가 수직선을 내리는 거고, 이제 G 성분은 요 G축에다가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서 요가 이제 G축과 만나는 값 AG 이렇게 해서 이제 A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이게 IJK가 번거로우니까 뭐 AX 점 AY의 점 AG 이렇게 해서 벡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뭐 괜찮아요. A 벡터가 이거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B 벡터가 있으면 B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의 X 성분, Y 성분, G 성분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IJK는 뭔가 하면은 요 X 방향의 단위 벡터가 I예요. 그 다음에 Y 방향의 단위 벡터가 J예요. G 방향의 단위 벡터가 K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이 다 서로 90도를 이루죠. 그죠? 그러니까 I 방향, X 방향의 단위 벡터와 Y 방향의 단위 벡터 서로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I와 J를 스칼라 곱하면 0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J와 K 해도 0이고 K와 I 여기 두 개가 똑같이 되는데 요걸 갖다 뭐 이제 I하고 K로 합시다. 요거를 이렇게 IJ나 IK나 JK 서로 다 수직하기 때문에 스칼라 곱을 하면 0이고 같은 것끼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것끼리 하면은 그때는 1이 되는 거죠. 그죠? i의 크기 곱하기 i의 크기 그러면 1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그죠? i의 크기가 1이고 또 하나의 i의 크기가 1이고 그다음에 둘 사이의 사이각은 0도니까 따라서 1이 되죠. J도 마찬가지고 K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A와 B의 스칼라 곱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스칼라 곱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9개의 항이 만들어지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돼서 9개의 항이 나와요. 그죠? 근데 9개의 항인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AX, B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AX의 BX 곱하기 I 닷 이렇게 되니까 I 닷 1이니까 AX, BX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AX, BY인데 IJ예요. 그죠? AX, BY인데 I 닷 J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이니까. 그렇게 해서 K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요 Y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만 살아남고 JJ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AY, BY가 살아남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AG, BG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거 AG, BG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벡터, 두 벡터의 시점을 좌표축의 원점에 갖다 놓고 그 종점이 가르치는 벡터량, 즉 좌표축에서의 그 좌표값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둘 사이의 사이각이 얼마인지 각각의 길이가 얼마인지 굳이
알고 있지 않아도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다. 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구하죠.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할 때는 두 벡터를 각각 좌표 쪽의 원점, 두 벡터의 시점을 좌표 쪽의 원점에 갖다 놓고 종점이 가르치는 그 좌표 값으로 그 벡터의 성분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분끼리 이제 이와 같은 연산을 해주면 된다. 거죠. 그래서 같은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B 대신에 A니까 그러면 AX는 AX제곱, AY는 AY제곱, AG는 AG의 제곱해서 이거는 A 벡터 크기의 제곱과 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7.2의 스칼라 곱이 있죠. 그래서 지금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된다 했을 때 AB의 스칼라 곱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이제 I끼리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J끼리 하면은 6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IJ나 JI는 다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이건 다 0이 돼버리니까 따라서 이제 요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6 해서 4가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앵글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앵글을 알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A B가 AB의 둘 사이의 사이각의 세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B 분의 A B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A B는 얼마로 나왔죠? 좀 전에 4가 나왔어요. 그죠? A B는 지금 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크기와 B의 크기는 A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 이렇게 2차원이니까 그래서 X 성분이 2, Y 성분이 이제 A 벡터의 X 성분이 2, Y 성분이 3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루트 13이 되고 B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이 I 성분이고 2가 J 성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스퀘어루트를 씌우면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A의 크기는 루트 13, B의 크기는 루트 5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타는 이제 요 값인데 요 값이 대충 얼마죠? 이제 88이 64니까 그죠? 88이 64니까 이제 이게 64가 되면은 루트 64가 되면 8이 돼서 이게 2분의 1이니까 세타 60도가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작죠. 그죠? 그거보다 여기가 65니까 약간 작죠. 약간 작으니까는 각도는 좀 더 가야죠. 코사인은 앵글이 작을 때 값이 크고 앵글이 클수록 값이 작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60도보다 약간 큰 60.3도가 되죠. 그리고 거기 이제 7.3에 보면 XY 평면에서 어떤 입자가 델타 R이 2I 더하기 3J 여기 보면 이제 R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델타 R이죠. 델타 R 벡터가 2I 플러스 3J 이고 다음에 이제
F 벡터가 OI 플러스 EJ의 뉴턴이야. 이건 뉴턴. 힘이니까 뉴턴이고 변위니까는 단위가 미터예요. 이랬어요. 그럴 때 그 파티클의 그 힘 F가 행해준 E를 계산하시오. 이제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F.dr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해서 이제 요끼리만 하면 되죠. 10하고 이렇게 해서 6. 그래서 16의 뉴턴 미터인데 뉴턴 미터가 바로 줄이다. 그래서 16줄이 나온다. 네, 이렇게 되죠. (140쪽의) 이제 7장 4절 여기서는 이제 좀 전 같은 경우는 힘이 일정했죠.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듯이 뭐 F가 뭐 OI 더하기 뭐 EJ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하죠. 그죠? 힘은 일정한 벡터일 경우에 그냥 이거 곱하기 이제 델타 R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됐는데 이제는 힘이 변화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뭐 1차원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이제 1차원이니까 이제 방향이 X 방향 하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그 힘이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변해요. 변하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하면은 이게 힘이 일정하면 두 개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데 일정하지 않으니까 요걸 다 잘라요. 이렇게 다 쪼개요. 쪼개서 델타 X 정도라는 어떤 이제 크기로 임의의 크기로 이제 쪼개요. 근데 이제 이게 델타 X는 작을수록 좋죠. 델타 X는 아주 작게 해서 쪼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델타 X 곱하기 요의 힘의 값, 요 힘의 값 하면은 대강 요 이제 요 사각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델타 X 곱하기 여기서의 힘의 값 하면은 바로 이 요 작은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돼요. 그거 계산한 다음에 또 옆으로 옮겨서 또 이제 그 델타 X 곱하기 또 이제 요 fx의 값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원하는 구간 내에서 잘게 자른 거를 다 더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변화하는 힘일 경우에도 그 힘이 행한 일을 구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델타 W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델타 W 여기도 델타 W 이렇게. 그래서 델타 X만큼 이제 인터벌을 잡아서 거기서의 fx 값을 곱해서 나온 요 값이 바로 이제 델타 W고 요 델타 W를 다 더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구간 내에서의 이 변하는 힘이 행한 일의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델타 이걸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 구간 XI에서 X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XI에서 XF까지 해서 이제 FX, DX에서 구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무한히 이제 잘게 쪼개서 이걸 계산해야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죠? 이거 무한히 잘게 자른 이런 인터벌에 대해서 다 더한다는 얘기는 적분한다는 얘기죠. 그죠? xi에서 xf까지 함수 fx 곱하기 이제 인테그랄이니까 델타 x라고 쓰면 안 되고 dx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구하면은 바로 이제 전체 이제
이 힘이 행한 일의 크기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델타 할 필요 없네요. 여기만 델타 해주면 되네요. 여기는 W에서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이제 이것들 다 더한 거니까 는 여기는 이제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델타 W인데 여기는 이제 그걸 다 더한 거니까 델타는 필요 없어요. 그냥 W만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은 바로 이제 XI와 XF 구간 내에 힘 FXA에서 행해진 이 일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41쪽인데 여기서의 또 시그마는 앞에서 시그마하고 같은 시그마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힘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의 힘이에요. 여러 개의 힘이 이제 작용해서 그 모든 힘이 행하는 이 일을 다 더해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든 힘을 더해준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알짜 힘이라 그러죠. 뭐 힘이 X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X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더해준 알짜 힘이죠. 알짜 힘에 의해서 이제 계산된 이제 그 일의 크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W는 이제 그 모든 힘에 대해서 다 더해준 이제 알짜 일이 되겠죠. 그죠? 알짜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제 그 알짜 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익스트라고 하는 거는 익스터널 외부에서 이제 걔에 가해졌다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건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를 갖다가 바깥으로 끄집어내. 요거는 이제 힘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네 개에 대해서 더하는 얘기니까 그거는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계산한 다음에 요 시그마를 힘을 갖다 이렇게 바깥으로 뽑아요. 이렇게 뽑아내고 어떤 힘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힘이 또 있으면 다른 힘에 대해서 또 계산하고 또 다른 힘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알짜 힘을 구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힘이 있을 경우에 각각의 힘이 행하는 일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그 일을 갖다가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힘 1에 의해서 행한 일, 그다음에 힘 2가 있으면 힘 2에 의해서 행한 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힘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일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이제 더해준 것도 결과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141쪽에 이제 7.4에 이 일을 한번 직접 계산해 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위치에 따르는 변위에 따르는 이제 힘이 1차원이고 그리고 변위가 이렇게 쭉 갈 때 힘이 쭉 이렇게 이 얘기는 뭐죠? 힘이 일정한 거죠. 여기 아까 처음에 우리 했던 그 힘이 일정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변위가 4m 될 때까지 이제 가다가 이제 변위가 5m, 6m 이렇게 감에 따라서 힘이 이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힘이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요 힘, 이 고동색 라인으로 쳐진 그 힘을 나타내주는 그 이제 곡선에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면은 바로 여기 이제 시작점 0에서부터 6m까지 위치가 변화할 때 그 힘에 의해서 행하여진 이 일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단 뭐 이런
앞에 일정한 경우는 우리가 저기 상수값 곱하기 요 이제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일정할 경우는 이제 요 면적이 되는 거예요. 적분이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크기가 5뉴턴이고 요게 4m니까 5뉴턴 4m 해서 0부터 4까지 이제 변위가 증가할 때까지 요 힘이 행한 일은 20줄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뭐 쉽게 이게 삼각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요게 이제 높이가 5고 윗변이 2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이제 5가 돼서 그래서 0에서 6m까지 변위가 이제 증가할 때 요 힘이 이와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고 이때에 행해진 알짜 1, 요 힘에 의해서 행해진 일, 요 힘에 의해서 행해진 일. 이제 뭐 힘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 힘은 요까지만 작용하고 이제 요 힘은 요 구간에서만 작용하고 그래서 이제 두 경우를 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아까 알짜 1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인 거죠.